직장인 자살 50문 50답. 두 번째 질문.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근로자가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쨌든 좀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사적인 이유가 있겠죠. 어떤 개인적인 사유. 또 한 가지는 사적인 사유 말고 업무적인 직장과 관련된 사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로자니까. 그래서 먼저 개인적 사유, 개인적 요인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나와 있는 관련 자료를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가 자살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공통된 거죠. 저도 이제 자살 사건을 하다가 많이 깨우친 건데, 일단 대부분 공통점이 자살하시는 분들이 좀 완벽주의인 성격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아니면 조금 염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든지, 또 때로는 반대적으로 너무 충동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성향, 그리고 약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자존감이 약하신 분들, 이런 심리적, 기질적 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 이런 거죠.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또 갑자기 너무 우울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뭐 기타 뭐 불안장애나 어떤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자살 확률이 높은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는 좀 안타까운 사례지만 이미 한번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약 38배 정도 아주 높은 자살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네 번째 요인이 이제 가족 중에 자살 이력이 있는 분이 혹시나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도 훨씬 더 자살을 많이 시도한 걸로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떤 신체적 학대 또는 성적 학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 위험성이 약 10배 정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이제 흔히들 많이 나오죠. 이렇게 주식 실패해서 금전적 또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했거나 부부 간의 어떤 과도한 불화나 어떤 이혼이나 그런 걸로 인한 정신적 충격 또는 집안의 어떤 피부양자 중에 자녀나 부모나 친척 중에 심각한 어떤 장애나 있거나 어떤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경우 그런 것도 자살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적인 대표적인 원인이 되겠죠. 자, 그와 반대로 이제 업무적 요인도 있겠죠. 업무적 요인도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 사람과 산재에서 쭉 자살 사건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통계를 뽑아봤어요. 공통적으로 어떤 경우에 업무적 요인으로 가장 많이 자살하는지 그 한 10가지 경우를 1번부터 10번까지 가장 높은 순위로 이렇게 해서 뽑아보니까 1순위가 가장 공통점이 많은 게 정근이나 정근 또는 승진, 배치 전환 또는 새로운 부서에 신규 발령 났을 때 뭔가 업무 환경이 확 바뀌었을 때 업무 부적응에 의해서 근로자가 자살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저희들 사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은 이분은 IT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수습 기간 한 3개월 거치고 입사한 지 10개월 만에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살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평생 우체국에서 이제 금융 쪽만 담당했던 직원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교육도 안 받은 상태에서 전혀 업무가 다른 이제 우체국 분류하는 그런 팀장으로 발령 나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업무 적응이 도저히 안 돼서 이렇게 자살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한 사례는 이것도 저희 사례인데 이제 반도체 정비 이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예요. 반도체 회사인데 그 반도체 기계를 정비하는 사원이 평생 그것만 정비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관리직으로 발령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팀 리더로 발령내면서 자기 사후에 대해서 인사고과하고 인사관리하고 평가 매기고 그러면서 그 업무에 부적응해서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건 전부 다 새로운 어떤 배치 전환이나 갑자기 승진하거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업무 부적응에 의해서 어떤 자살한 사례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로 그 근로자가 자살하는 업무적 요인은 바로 직장 내 폭언이나 폭행, 뭐 성희롱, 괴롭힘, 따돌림 이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많이 자살한다는 거죠. 저희들 사건 중에서도 약 한 30%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도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인데요. 건설 현장 가면은 건설용 곤도라가 있어요. 그 곤도라를 만드시는 분인데, 이분은 평생 학력도 낮고 용접일만 해오신 분인데, 어느 날 회사가 이분을 사실상 쫓아내려고, 급여가 높다는 이유 때문에 쫓아내려고 갑자기 영업으로 발령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영업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거기에서 막 자괴감을 느껴서 이렇게 안타깝게 스스로 삶을 포기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저희가 한 사건 중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관리 담당자가, 전 직원들이 있는 데서, 이사한테 엄청 심한, 폭언에 가까운, 질책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부하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안에 다 전 직원 있는 데서 그런 걸 한번 당하고 나면은, 갑자기 자기 자존감이 무너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 신문에 한 번씩 심심찮게 나죠. 이렇게 대학병원급이나 이런 데 가면 병원 간호사들의 퇴원 문화, 갈굼 문화, 뭐 생명을 다룬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심하게 군기를 잡아가지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우울증이나 자살한 사례가 정말 병원 내에는 비일비재하게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게 바로 직장 내 폭언, 폭행, 뭐 괴롭힘이나 이런 걸로 인한 자살한 사례죠. 그리고 세 번째로 순위가 높은 게 과다 업무, 과다 업무, 장시간 근무로 인한 어떤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여러분 요새 보면 왜 우체국 택배 기사님들 과로사 사건 기사에 많이 나잖아요. 그렇듯이 우체국 배달원이나 택배 기사분들이 너무 이렇게 과로에 시달리고 장시간 근무하다 보면은 결국은 심신상실에 와요. 심신상실에 오면은 깊은 이제 헤어날 수 없을 정도의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에 오고, 어느 날 너무 출근하기 있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저희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이제 고용노동부 여러분 근로감독관 아시죠? 저희는 업무상 근로감독관님을 많이 만나는데, 뭐 체불임금이나 해고나 이렇게 노사관계 어떤 그런 악성 민원 업무를 다 근로감독관한테 이렇게 다 몰려오거든요. 그런 노사 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는 걸 조정하고 해결하려다 보면은 그 근로감독관이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이유. 바로 실적 부담입니다. 실적 부담. 그리고 과도한 책임. 점점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차등 성과 연봉제 또는 차등 성과급제, 능력급제, 직무급제,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한 사람의 급여뿐만 아니라 인사평가 자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1, 2순위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수행한 사건 중에서도, 제가 어느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반도체 연구원이, 연구 실적을 계속 과다 요구를 받다 보니까, 어느 날 밤 자기 연구실 숙소에서 이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건도 있었고, 또 한 개는 이제 사립학교 회계 담당자인데
그 사립학교 총장하고 사립학교 교지 뭐 어떤 임원들이 어떤 회계 부정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분이 어떤 회계 담당자다 보니까 검찰에 가서 어떤 자기가 진술을 받게 돼 있었어요. 내일 가서. 근데 자기 진술에 따라서 막 그 어떤 분이 막 감방에 가고 안 가고 이런 경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한 너무난 책임감과 과도한 부담 때문에, 실제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업무상 자살하는 이유, 다섯 번째가 바로 고객갑질이에요. 고객갑질. 특히,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직종에서 많이 발생하죠. 우리 신문하고 언론에 많이 나죠. 아파트 경비원들한테 입주민이 갑질해서, 참다 못해 이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건도 있었고, 뭐, 대형마트 판매원한테 고객이 심하게, 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그럼 회사가 그걸 좀 막아주고, 위에 상사가 그걸 조절해주고, 뭐, 뭔가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놔야 되는데, 회사가 그걸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또, 뭐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교직원들이 학교 교사, 요즘 특히 학교 교사 중에도 왜 학부모 대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막 심하게 막 질책하고 특정 교사를 아주 괴롭히는, 그런 거에서 자살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한번, 본 적이 있고, 여섯 번째로 이제 우리 근로자 자살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구조조정이나 이제 사직 강요, 또는 조기 퇴직 강요, 바로 이제 고용 불안 때문에 자살하는 거죠. 이건 점점 이런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은행 지점장 같은 경우도 이것도 우리가 직접 했던 사건인데, 은행 지점장은 뭐 매주 단위, 어떤 데는 어떤 심한 데는 일 단위로 실적을 전국 각 지점별로 순위가 나와요. 그 순위가 낮으면은 알게 모르게 이제 퇴출 압력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견디다 못해 은행 지점장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어떤 분은 이제 회사가 어떤 구조조정 단계에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선정 과정에서 어떤 불공정하게 선정되거나 회유나 압박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제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건도 있었고, 대기업 임원이, 실적이 낮아서 이제 업무를 배제당하고 빈 사무실에 책상 한 개 덜렁 앉혀놓고, 그걸 참고 견디다,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끔찍하게 자살한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업무상 이제 재로 요양 치료 중에 이제 그 자살하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접수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분은 아파트 현장에서 도장하시는 분이에요. 도장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뇌경색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재 승인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뇌경색 와서 편마비가 오고, 언어도 잘 안 좋아서 걱정했지만, 다행히 산재가 승인 났기 때문에 우리는 천만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2년 뒤에 자녀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치료하다가 자살했다고. 즉, 그 치료 과정에서 이제 옛날하고 본인의 신체 구조가 너무 다르니까 마음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밥도 혼자 못 먹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병원 재활요양치료 기간에 있는 게. 그 기간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서 이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한 저희들 사건 중에 그런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또 우리나라 근로자가 자살하는 사유 중에는 이제 비정규직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떤 근로조건에 차별받아가지고 자살하는 경우. 이것도 저희들 사건 중에 이제 요즘 아파트 경비원분들 3개월마다 이렇게 계약 갱신되는 거 알고 계세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어떻게 근로계약을 1년도 아니고 3개월마다 갱신하면서 3개월마다 우리 그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은 내가 쫓겨나지는 않을지 이 자리를 잃지는 않을지 늘 불안한 거예요. 3개월마다.
그런 게 반복되면은, 반복되거나 어느 날, 당신은 이제 요번에는 계약이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메시지를 몇 번 받으면은, 그분은 아직도 요즘에 워낙 이렇게 부양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그 부양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스스로 이제 삶을 포기한 우리 김구현 아저씨 사건도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근로자 자살의 어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경찰 직종, 어떤 화재 진압하는 소방관 직종, 그리고 철도 가만 터널 지나다니는 기관사, 그리고 기관사 분들은 실제 철도에서 자살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걸 경험했던 분들. 그 다음에 늘 그 사람을 치료하다가 사람이 사망하는 걸 지켜보는 의료 종사자분들, 또는 건설 현장에서 동료가 추락한 걸 목격한 근로자들,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엄청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남거든요. 이분들이 빨리 심리적 어떤 정신적 치료가 안 되면은 제2차 이렇게 또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뽑아봤을 때 10번째 순위에 속하는 게 이제 근무 환경, 작업 환경 자체가 아주 열악한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설명했는데 철도나 지하철 기관사분들은 다이아 근무제라고 해요. 다이아 근무제, 교번 근무제. 교대 근무인데 주간 야간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기차표 시간에 자기가 일정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의 근무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고 약속을 잡고 주말에 나가고 이런 사생활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면 시간이 늘 다르니까 생체 리듬이 다 파괴되는 거죠. 그런 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신 상실도 오게 되고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이분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고 저희들도 한 2분을 정도를 이렇게 자살 사건으로 신청해 본 적도 있고 과호성 질병으로도 신청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이렇게 산림청 산하에 보면은 자연휴양림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놀러 가는 그 휴양림 관리소 직원인데 그 청원직이에요. 그분은 산림청 산하 공무원이 아니고 청원직 신분으로 어떤 비정규직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분들이 이제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도 혼자 남아서 거기에 휴양림에 오신 모든 고객을 다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급여도 안 주고 그걸 휴게 시간으로 잡아놓은 거죠. 그래놓고 그 다음날 또 근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밤에 불면증에 막 이런 게 또 실려들고 불면 상태에서 그 다음날 일하면은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또 그 휴양림이 아주 고립된 산속에 있잖아요. 먹는 것도 사 먹을 데가 없어요. 혼자 그 쪼매난 자기 숙소에 딸린 1평도 안 되는 그 싱크대 하나에서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늘 라면이나 먹고 이분이 청년인데 평일날 연애도 안 되고 주말에 어디 갈 수도 없고 주말에 주로 손님들이 다 오니까 그래서 우울증이 생겨서 비관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이분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도 있었죠. 이와 같이 이렇게 업무적 요인은 제가 한 10가지로 구별을 해봤는데요. 근데 보통 자살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업무적 요인이 어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게 2-3가지가 막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자살의 어떤 주된 요인이 되면은 다 이제 업무 상태가 인정받을 수 있죠. 다만 이제 그게 업무 때문에 왔다는 걸 증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네.